청장님, 의정부시 갑지역 오영환 의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어제 대국민 사과도 하셨고 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가 결과적으로 세 번이나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 학대받던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 때문일 텐데요. 이 매뉴얼과 내부 지침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현장 담당 경찰관, 그리고 아보전 관계자, 네, 학대 전담 아까 다른 적극적으로 분들이 해야 많이 되겠지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이 반복 신고된 현장인 것을 경찰이 알고 갔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최종 결정을 경찰이 내리기가 조금 더 쉬워졌을까요? 조금 더 그 주의를 해서 아니, 판단을 하겠지만, 이번에도 세 번째 출동 갔을 때는 결국 경찰 그리고 APO 나름의 그 담당 전문 수사관이라든지 그리고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까지 6명이나 현장으로 달려가서 면밀히 살피고 그 현장에서 회의까지 했는데도 결국 이 판단을 그렇게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AP와 학대 예방 경찰관이 더욱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국정감사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업무 담당하고 있는 분들 또 현장 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목소리를 직접 만나서 많이 들어보니까 단지 그 인원을 늘리거나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뭐 교육을 강화하거나 이런 차원으로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사 주체가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또 지자체 전담 공무원 이렇게 삼원화된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할 건가? 이거 학대 위험성이 있다, 분리해야 된다. 그 판단 결정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뭐 책임 떠넘기기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현장에 초동 대응하는 경찰이 그 판단 결정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이 아무리 전문가가 된다 해도 이 어린이의 그 상처를 보고 의료 소견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찰은 의료 소견을 포함해서 이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확히 판명받은 이후에 분리조치 수행을 담당하거나 그리고 동시에 이 학대에 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경찰이지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지자체 전담 공무원은 그 판단에 따라서 뭐 쉼터나 이런 보호소 이런 관리를 하고 또 의심 신고 과정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이 사례 관리를 철저하게 담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사건 그리고 역시 이 의심 신고한 병원과 또 별개로 경찰이 이송해서 검진받은 병원의 판단이 달라서 이런 이 오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그 개별적 병원들의 이런 의학적 진단에 의존해서 경찰이 결국 결정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제일 좋은 방안은 경찰과 함께 이 특정된 의학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료진이 24시간 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그렇죠? 경찰서에 이제 법의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관이 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분야가 약간 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별개의 그 의료진을 고용하는 것도 결국 힘들겠죠. 나중에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네, 잠깐 다른 예를 들면은 이 소방에서는 그 응급 환자가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의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의 의사와 24시간 통화가 안 되니까 아예 상황실에 의사를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의료 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경찰서 상황실에서 이런 의료진이나 전문가를 배치해 놓고 24시간 경찰이 그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뭐 다양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방안을 네, 검토해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죠. 예, 고민. 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가정폭력,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 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로 의료기관에 해바라기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 예, 한 39군데 예.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그 의료 소견을 24시간 확인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죠, 이미. 예, 병원에서 그 경찰과 협업 체계도 구축되어 있죠. 예. 거기에다 아동학대 전문가를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의원님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시킨 다음에 외국 같은 분리시키기 전에 이 아동학대 위험성이 있다는 걸 판단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동을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어르신한테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제로 분리를 시키기 전에는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없는 게 명점입니다. 다양한 지금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결국 판단과 결정의 권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적 소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동보호정책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또 그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다양한 종합적인 그런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경찰 차원에서도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이 지원하고 이 판단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을 팀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외국의 제도를 반드시 다 참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 후 조치, 보호 지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은 일단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시킨 다음에 그 치료 이력이라든지 또 사진을 찍는다든지 전문가 어르신 진단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이게 아동 학대의 의심이 들면 그때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완전히 따로 격리 상태에서 보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이라든지 아부정 공무원이라든지 자치단체 공무원 수준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외관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치료 이력이라든지 또 사진 그 CT라든지 MRI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 도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